자, 1등 플랫폼 기업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플랫폼의 생각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플랫폼이란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있죠. 양면 시장의 지향은 플랫폼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입니다. 양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의 매력을 올려주면서 플랫폼의 기본 특징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죠. 근데 기존의 전통 기업들은 소비자라는 단일 시장만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발전시켰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시 하나의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플랫폼 생각법의 첫 번째, 플랫폼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겁니다. 양면 시장을 지향함으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 운영자가 생산자와 소비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산도 영업도 마케팅도 필요 없고 오로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는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정확한 검색, 회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한가, 거래가 얼마나 편리한가 등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자, 플랫폼의 첫 단계는 이제 두 번째, 플랫폼의 첫 단계죠. 플랫폼이 어떻게, 맨 처음에 양면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양면 시장이라는 단어야말로 플랫폼과 비플랫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면 구조의 설계는 플랫폼의 가장 기본이자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플랫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소비자가 모두 플랫폼에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핵심은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시장의 양면의 참가자들이 모두 새로운 가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플랫폼이 첫 단계이자 최소한의 요건은 양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인정할 만한 구조, 즉 플랫폼을 설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예를 들어볼까요?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방을 제공하고, 게스트는 그거의 방을 쓰곤 리뷰를 제공합니다. 그 사이에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은, 자, 호스트와 게스트에게 홍보를 통해서 하고, 호스트로부터는 호스트의 정보와 방이라는 데이터를 얻고, 자, 게스트로부터는 예약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로부터는 호스트로부터 이 플랫폼에 대한 렌탈 요금이나 어떤 서비스 요금을 지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게스트는 렌탈 요금과 6에서 12%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을 에어비앤비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와 같이 렌탈 요금, 서비스 요금이 되겠죠. 물론 렌탈 요금은 이렇게 게스트로부터 받아서 호스트로 가고 그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6에서 12, 3%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이렇게 취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자, 양면시의 플랫폼의 우수사례로 또 아마존이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아마존은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판매자를 위한 도구인 FBA, Fulfillment by Amazon, 즉 FBA는 판매자를 위해 상품을 보관, 배송을 대행해주는 아마존의 제3자 물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유통센터와 물류 서비스를 중소 판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비자를 위한 도구로 아마존 프라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멤버십 서비스로 1년에 $119만 내면 FBA의 상품을 포함한 전체 아마존 프라임 상품에 대해 2일 내에 배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배송 이외에도 온라인 음악, 영상, 전자책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아마존 프라임 스페어는 미국에 한 8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한 1억 명 정도가 이상이 2018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인정하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구조화되기 위한 도구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그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 더 중요한 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플랫폼 운영 원칙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일종의 사업 설계와 같이 초기부터 양쪽 시장 참가자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꾸준히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운영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가진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은 검색 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검색 엔진 이외의 어떠한 개입도 차단합니다. 여러 페이스북의 SNS 운영 원칙은 개입 없는 자유로움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온전히 그 컨텐츠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제어되며 그 결정은 SNS에 참여하는 사용자에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개입 없는 자유로움에 대한 SNS 운영 원칙입니다. 자, 플랫폼 생각법 두 번째, 플랫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플랫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승자 독식의 원칙입니다. 플랫폼에서 시장 공유는 불가능하죠. 양면시장,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플랫폼 간의 경쟁은 하나의 플랫폼이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조금 덜 좋은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좋은 플랫폼만 선택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더 이상의 경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플랫폼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르게 전체 시장을 장악하느냐는 것이죠.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의 커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달성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규모입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장의 중심에는 고객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고객의 가치가 늘었을 때 성장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플랫폼 개방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규모의 추구라면 두 번째 원칙은 개방입니다. 규모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개방이기 때문이죠. 문을 닫으면 규모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방은 플랫폼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동시에 명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많은 플랫폼의 사업들이 등장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개방성을 표방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초점이 소비자 시장에만 있었다면 플랫폼 경쟁에서는 누가 먼저 두 가지 시장 모두에게 규모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방 전략과 제한적 개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개방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라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경쟁에 있어서 제한적 개방 전략이라는 진화 형태가 등장하게 되죠. 개방을 하되 플랫폼의 운영 원칙에서 일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공유되고 개방되는 곳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플랫폼의 품질을 관리한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제한된 개방 전략은 본질적으로는 개방 전략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품질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약간의 제한을 준다 이런 얘기죠. 개방의 반대말이 폐쇄이지만 플랫폼의 폐쇄의 의미는 운영을 통한 품질 관리입니다. 플랫폼에서의 양면 시장의 참가자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플랫폼이 제공하자 하는 가치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가 커지면 혼잡이 발생하고 그 혼잡은 고객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게 되죠. 이러한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효과를 아마존은 적절한 도구를 추가함으로써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맥락에서 플랫폼 중에 가장 폐쇄적인 플랫폼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이폰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애플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플랫폼의 생각법의 세 번째, 플랫폼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플랫폼은 이익을 목적으로는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의 역할과 이익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플랫폼은 이익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이든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가치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생산자 소비자도 플랫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성공한 플랫폼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플랫폼이 성공한 결과이지 플랫폼이 처음부터 추구하는 바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플랫폼의 양면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플랫폼의 운영자가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양면 시장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플랫폼은 플랫폼의 운영자가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시장의 일부 수익을 플랫폼 운영자가 자기 몫으로 떼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플랫폼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까지도 고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익이라는 이야기를 쉽사리 꺼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뭘까?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정의는 중개업자나 알선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양쪽 시장을 만나게 해주고 받는 수익, 즉 수수료가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 수수료라는 개념을 자신의 플랫폼상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없애거나 수수료를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죠. 이렇듯 플랫폼이 추구하는 가치와 돈을 버는 방법을 분리시키는 것이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가장 마지막 요소가 됩니다. 성공하는 플랫폼의 조건은 플랫폼은 세 가지 생각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양면 시장의 지향은 플랫폼의 본질이며 그 전제 조건입니다. 개방과 공유를 통한 성장은 플랫폼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쟁 전략이 됩니다. 추구 가치와 수익의 분리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인 컨설이라는 기업의 숙명을 비켜나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인 것입니다. 걱정, 즉 컨선이 없는 기업이 바로 성공한 플랫폼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전략 수립 방법은 플랫폼 일단 설계하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해서 개방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플랫폼 설계는 양면 시장을 정의하고 플랫폼의 도구를 찾고 운영 원칙을 수립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플랫폼의 생각법 따라하기를 한번 살펴보면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것은 공급자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급자라는 인식 자체를 갖지 말아야 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는데 내가 하던 사고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생각은 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에 의해 많은 부분이 생겨난 것도 이러한 사고법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플랫폼 생각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등 플랫폼 기업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